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방귀 한 방으로 부자가 된 할아버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산골, 가난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천하무적 방귀 실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이 방귀로 쌀을 얻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방귀가 어떻게 쌀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방귀는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방귀쟁이 할아버지의 행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 최영감이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올해 65이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왔지만 땅이 척박하여 늘 가난했습니다. 할머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들도 모두 먼 곳으로 떠나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최영감은 빈독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독은 텅 비었고 장독대의 항아리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산에라도 가서 나물이나 캐 먹어야지. 최영감은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끼니를 걸은 지 이틀째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힘들 줄이야. 최영감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꾸르륵 꾸르륵. 아이고, 배가 고프니 소리도 요란하게 나는구만. 그러다 갑자기 배에 가스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영감은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뿡! 뿡! 엄청난 방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새들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무슨 방귀여? 최영감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방귀가 센 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요란했습니다. 사실 최영감의 방귀는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방귀가 유난히 세서 한번 끌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곤 했습니다. 최영감, 또 방귀 뀌셨소? 이번엔 소리가 천둥 소리 같구만. 미안하오. 미안해. 내 뱃속에 가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 마을 사람들은 최영감의 방귀를 두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최영감 방귀는 소 10마리 힘이라니까. 맞아. 저번에 최영감이 방귀 뀌니까 옆집 문짝이 떨어졌다니까. 물론 과장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만큼 최영감의 방귀가 대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감, 당신 그 방귀로 뭔가 좀 해보면 안 되겠어요? 쌀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보, 방귀가 무슨 돈이 되겠소? 그저 민망한 일이지. 아니요, 당신 방귀는 특별하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예요. 최영감은 그때 할머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할멈이 그런 말을 했었지. 내 방귀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영감은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큰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앗간 주인 박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앗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곡식을 빻아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 부자는 쌀이 넉넉했습니다. 최영감은 용기를 내어 방앗간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박 부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배가 불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최영감이 아니시오? 무슨 일로 오셨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소이다. 부탁? 무슨 부탁인데? 최영감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쌀을 좀 구워갈 수 있겠소? 나중에 꼭 갚겠소. 박 부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영감,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말이오. 전에도 여러 번 구워 가셨는데 아직 한 톨도 못 갚으셨지 않소? 박 부자, 미안하오. 이번에도 구워드리면 언제 갚으실 건지 모르겠소이다. 최영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부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최영감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 부자 양반, 그럼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내가 무료로 이 방앗간 일을 도와드리겠소. 대신 쌀을 좀 주시오. 박 부자는 최 영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최 영감, 실례지만 연세가 많으신데 방앗간 일을 하실 수 있겠소? 힘든 일이오. 걱정 마시오. 내게 특별한 재주가 있어. 특별한 재주. 최 영감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내 방귀 말이오. 뭐라고? 방귀라고 하셨소? 박 부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영감, 농담하시는 거요? 박 부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오. 진담이오. 내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오. 허허, 그래서 방귀로 방앗간 일을 하시겠다는 거요? 그렇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박 부자는 웃음을 멈추고 최 영감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최 영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최 영감이 평소에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데, 박 부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소. 한번 믿어보겠소. 그런데 정말 방앗간 일을 할 수 있다면 쌀 한 가마니를 드리겠소. 정말이오? 그렇소. 하지만 실패하면 앞으로 쌀을 꾸러 오지 마시오. 알겠소. 꼭 성공해 보이겠소. 최 영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 부자는 최 영감을 방앗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앗간에는 큰 디딜방아와 맷돌, 그리고 무거운 돌절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 영감, 지금 곡식을 빻아야 하는 집이 세 집이나 있소. 이걸 다 빻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오. 걱정 마시오. 금방 끝내겠소. 최 영감은 돌절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영감은 돌절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돌절구는 무거운 돌로 만든 절구통과 절구꽁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절구꽁이를 들어 올려 내리찍어야 곡식이 빻아졌습니다. 박 부자 양반, 곡식을 절구에 넣어주시오. 그러겠소. 박 부자는 반신반의하며 찹쌀을 절구통에 부었습니다. 최 영감은 절구통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에 힘을 주자 뱃속에서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소. 최 영감은 절구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뿡! 뿡! 엄청난 방귀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귀 바람이 절구통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쿵! 덕! 절구꽁이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박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절구꽁이는 방귀 바람의 힘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며 찹쌀을 빻기 시작했습니다. 쿵덕쿵덕, 쿵덕쿵덕. 리듬감 있는 소리가 방앗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하하,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최 영감은 신이 나서 연달아 방귀를 뀌었습니다. 뿡! 뿡! 절구꽁이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방앗간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방앗간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사람들이 방앗간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최 영감이 방귀로 방아를 찢고 있어. 세상에 저런 일이.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최 영감, 정말 대단하시오.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어? 최 영감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하늘이 주신 재주지 뭐여. 하하. 그리고 다시 방귀를 뀌었습니다. 뿡! 뿡! 마을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하, 최 영감 방귀가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맞아. 평소에는 민망했는데 오늘은 대단하네.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최 영감, 우리 집 곡식도 좀 빻아주시오. 품삯은 제대로 드릴 테니. 나도 부탁하오.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부탁했습니다. 최 영감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생 민망하게만 여겼던 방귀가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해가 저물 무렵 최 영감은 모든 곡식을 다 빻아냈습니다. 박 부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최 영감, 정말 대단하시오. 하루 종일 걸릴 일을 반나절 만에 해치우시다니. 하하. 별것 아니오. 최 영감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약속대로 쌀 한 가마니를 드리겠습니다. 박 부자는 창고에서 쌀 한 가마니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소. 박 부자 양반. 정말 고맙소. 최 영감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틀 동안 굶었던 배고픔이 이제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최 영감,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 오시오. 품삯은 제대로 드리겠소. 정말이오. 고맙소. 최 영감은 쌀 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가마니였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 영감은 쌀을 독에 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 말이 맞았소. 내 방귀가 정말 쓸모가 있었소. 다음 날부터 최 영감의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최 영감이 방귀로 방아를 찧었대.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방귀 한 방에 절구가 쿵덕쿵덕.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최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최 영감, 우리 집 곡식도 좀 빻아주시오. 최 영감, 품삯은 넉넉히 드리겠소. 최 영감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앗간에서 방귀를 뀌며 곡식을 빻았습니다. 그러자 쌀과 보리, 콩이 집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구만. 최 영감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옆마을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조 씨라고 했습니다. 최 영감이시오? 그렇소. 누구시오? 소문을 듣고 왔소. 방귀로 방아를 찌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렇소. 사실이오. 조 씨는 최 영감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최 영감, 내게 그 재주를 팔지 않겠소? 제주를 팔라고? 조 씨는 옆 마을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욕심도 많았습니다. 최 영감,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방귀 재주를 내게 파시오. 제주를 어떻게 팔 수 있어? 이건 내 몸에 있는 건데. 쉽소. 최 영감이 평소에 먹는 음식을 내게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런 방귀를 낄 수 있을 거요. 최 영감은 난감했습니다. 조씨, 이건 음식 때문이 아니오. 타고난 거라오. 아니요. 분명 비법이 있을 거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조 씨는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최 영감은 할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특별한 비법은 없소. 그저 배에 힘을 주면 돼요. 배에 힘을? 그것뿐이요? 그렇소. 조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최 영감 대신 내가 방앗간 일을 해도 되겠소? 그야 조씨 마음이지만 잘 안 될 거요. 한번 해보겠소. 내가 부자가 된 것도 도전 정신 때문이오. 조 씨는 자신만만하게 박 부자의 방앗간으로 갔습니다. 조 씨는 박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박 부자 양반, 내가 최 영감처럼 방아를 찧어봐도 되겠소? 조 씨가요? 글쎄, 최 영감은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데 괜찮소. 나도 할 수 있소. 조 씨는 절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 영감이 했던 것처럼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푸! 작은 방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한번. 푸! 푹!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절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부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 씨 역시 안 되는구려. 이건 최 영감만의 재주인 것 같소. 조 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방앗간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조 씨가 욕심부리더니 망신만 당했네. 그래. 최 영감의 재주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조 씨의 실패 덕분에 최 영감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역시 최 영감은 대단해. 조 씨도 못했으니 정말 특별한 재주가 맞아. 이제는 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최 영감, 우리 마을에도 와주세요. 품삯을 2배로 드리겠어요. 최 영감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방아를 찧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영감의 아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 철수야. 어떻게 왔니? 아들 철수는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소문을 들었어요.
방귀로 방아를 찌우신다면서요? 그래, 신기하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오히려 예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구나.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철수는 며칠 동안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방앗간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쿵덕쿵덕, 쿵덕쿵덕. 아버지는 신나게 방귀를 뀌며 방아를 찧었습니다. 철수는 아버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민망하게 여기셨던 방귀가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저녁에 철수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시에서 돈을 벌어 보내드릴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니다, 철수야. 아버지는 이 일이 좋구나. 하지만 철수야, 아버지가 평생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최영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매일 외로웠단다. 쓸쓸하고 무기력했지. 아버지,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 철수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들아, 고맙다. 최영감 덕분에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방아를 찌우려면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영감이 빠르고 쉽게 방아를 찧어주었습니다. 최영감 덕분에 우리가 편해졌어. 맞아. 이제 힘든 일을 안 해도 돼. 마을 사람들은 최영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최영감도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나물 좀 드세요. 제가 옷 한 벌 지어드릴게요. 김장철이니 김치 좀 드려야죠. 최영감의 집에는 이웃들이 가져다 준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다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최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정에 감동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방앗간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영감은 집에서 편히 쉬며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편한 겨울은 처음이구만. 쌀독에는 쌀이 가득했고 장독대에는 김치와 장이 넉넉했습니다. 최영감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소. 모두 당신이 해준 말 덕분이오.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 최영감은 먼저 간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내 방귀도 쓸모가 있을 거라고 했지. 처음엔 우스운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최영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구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봄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최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최영감, 축제에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겠소? 시범이요. 그렇소. 마을 사람들이 다들 보고 싶어 하오. 최영감의 신기한 재주를 말이오. 최영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방귀를 뀌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한번 해보겠소. 축제날, 마을 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옆 마을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최영감이 나오신다. 드디어 직접 볼 수 있겠네.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영감은 광장 가운데 놓인 큰 절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하늘이 주신 작은 재주입니다. 부디 즐겁게 봐주십시오. 최영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뿌웅, 뿌웅. 엄청난 방귀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쿵덕쿵덕, 쿵덕쿵덕. 절구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좋아했고 어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최영감은 연달아 방귀를 뀌었습니다. 뿌웅, 뿌웅, 뿌웅.
절구는 빠르게 움직이며 곡식을 빻았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 영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장은 최 영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최 영감, 감사합니다. 영감께서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지요. 최 영감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교훈이요.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 영감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재주가 아닙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올바르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최 영감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구나. 나 같은 늙은이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축제가 끝나고 며칠 후 마을의 젊은이들이 최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최 영감님, 저희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젊은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영감님께서는 평생 민망하게 생각하셨던 방귀를 어떻게 자랑스러운 재주로 바꾸셨나요? 최 영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부끄러웠단다. 사람들이 내 방귀를 놀리면 숨고 싶었지. 하지만 죽은 아내가 말했어. 그 방귀도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최 영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 부끄러워만 할 게 아니라 이걸로 뭔가 할 수 없을까 하고. 젊은이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란다.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점이 있어. 그게 뭐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해 보거라. 감사합니다, 영감님. 젊은이들은 깊이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젊은이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젊은이는 농사일을 하며 흥겨운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힘이 센 젊은이는 노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날라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최 영감님 덕분에 올해도 풍년입니다. 맞아요. 영감님께서 빨리 곡식을 빻아주셔서 제때 파종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최 영감에게 감사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 영감, 올해 우리 마을이 가장 풍요로웠던 것 같소. 박 부자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도우며 살았으니까요. 최 영감이 대답했습니다. 최 영감이 보여주신 본보기 덕분이요.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도우며 살고 있어. 고맙소. 하지만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요. 최 영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영감은 70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방앗간 일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특별한 날에는 여전히 방아를 찧어주었습니다. 아들 철수는 가족을 데리고 자주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민수가 달려와 최 영감을 안았습니다. 오, 우리 민수,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오늘도 방귀 방아 보여주세요. 그러자꾸나. 할아버지가 보여줄게. 최 영감은 손자를 위해 작은 절구를 준비했습니다. 민수야, 잘 보거라. 할아버지의 특별한 재주란다. 뿌웅! 절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할아버지, 무슨 말이요? 최 영감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너도 자라면서 내가 가진 특별한 재주를 찾거라. 제 재주요? 그렇단다. 누구나 특별한 재주가 있어. 그걸 찾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면 그게 바로 행복이란다.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알겠어요.
최영감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부모님에게 최영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최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옛날에 말이야.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최영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방귀로 방아를 찧었던 신기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교훈까지. 그래서 말이야.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너도 너만의 특별한 점을 찾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최영감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최영감도 마을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최영감. 그는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장점으로 바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최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방아를 찌우려고 합니다. 최영감님, 마지막이라니요?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예전 같지 않소. 오늘을 마지막으로 은퇴하려 하오.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최영감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최영감,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영감은 마지막으로 방앗간에 섰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영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뿡! 뿡! 최영감의 마지막 방귀가 방앗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쿵덕쿵덕, 쿵덕쿵덕. 절구는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최영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내가 이렇게 멋진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소. 최영감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방앗간 일은 그만두었지만 마을의 어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장점이 있단다. 좁은 곳도 잘 들어가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지. 영감님, 저는 목소리가 커서 놀림받아요. 목소리가 크면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단다. 장점으로 만들어 보렴. 최영감은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최영감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누구나 특별한 재주가 있다. 약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훈들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의 약점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영감의 이야기를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방귀쟁이 할아버지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주를 찾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귀쟁이 최영감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사용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점도 관점을 바꾸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영감처럼 우리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쾌하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할머니의 달주머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